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오류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데카르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근데 그 생각 속에서 생각이 잘못된 것, 그리고 글이, 논증이 잘못된 것을 오류라고 부릅니다. 오류는 실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논리학이라고 부르는 라직은 원래는 오르가노에서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범주론, 명제론, 오르가노에 5가지가 있었습니다. 5가지 기능, 명제론, 분석론. 분석론은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피스적 논박. 여기 이 체계가 오류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류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말을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님께서 지혜로운 사람과 이와 비슷한 사람이 수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그와 비슷한 사람. 근데 그 하나하나를 대조적으로 분명히 긋는 일은 각각의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책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구분 짓는 것도 중요하죠. 그 책무는 한편으로는 그 자신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게 먼저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오류를 범하고 있나 범하지 않고 있나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일 가운데 하나는, 첫 번째로는 왜 오류인지에 대해서 이유, 로고스를 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올바른 이유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게 타당한지, 건전한지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논증을 공부할 때 필요한 것은요, 잘된 논증인가 잘못된 논증인가 이런 게 찾아야 되는 거죠. 보통 논증이 잘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잘된 논증 또는 좋은 논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논증이 잘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공부하면서 논증이 무엇인지, 좋은 논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잘된 논증이란 제대로 된 근거, 전제들이죠. 근거들이 최종적 주장, 결론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겁니다. 잘 지지해주는 거죠.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연역 논증이고, 그럴듯하게 지지하는 것은 귀납 논증이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논증은 잘못된 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논증을 우리는 오류라고 부릅니다. 이 부당한 논증들 중 특정한 유형을 묶어서 우리는 오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 영상에서는 논증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대만큼, 전제가 결론을 기대만큼 지지했다면 좋은 논증, 타당한 논증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 전제가 실제로 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논증을 평가할 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대만큼 전제가 결론을 지지했는가, 또 하나는 전제가 실제로 참인가 하는 겁니다. 잘된 논증도 그렇지만 잘못된 논증도 방금 위에 두 가지,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가, 그리고 전제들이 실제로 참인가가 중요합니다. 우선 연역 논증이 잘된 논증인 경우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 것, 또 하나는 전제들이 실제로 참인 경우, 타당한 논증, 잘된 논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전문적으로는 타당한 논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만족시키는 경우죠. 한 가지만 만족시켰을 때는 타당은 하지만 건전하지 않는 논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논증까지 가려면 전제가 결론을 제대로 지지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전제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귀납 논증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강한 논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준과 두 번째 기준을 다 만족시키는 경우는 설득력 있는 논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잘된 논증과 마찬가지로 논증이 잘못되는 경우도 위 두 가지,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가, 실제로 전제들이 참인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근거 기준을 따라서 평가가 됩니다. 연역 논증이든 귀납 논증이든 논증자가 의도한 대로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그 논증은 잘못된 논증, 부당한 논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논증에서 전제가 실제로 참이 아니라면 그 논증 역시 잘못된 논증입니다. 부당한 논증이고 건전하지 않는 논증까지 될 수 있습니다. 잘된 논증과 잘못된 논증을 따지는 경우, 결국 논증이 잘되고 못됨을 가르는 기준 중 첫 번째 기준은 논증의 지지관계 문제를 따지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전제가 또는 근거가 그 내용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논증에서 전제 혹은 근거의 내용에 관한 문제를 따지는 겁니다.
지지관계와 내용의 문제죠. 그게 참인가 거짓인가로 따지기도 하고요. 잘된 논증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잘못된 논증에서 그 잘못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증의 잘못은 그것이 형식에서 비롯되었는지 내용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따지면서 형식에서 잘못됐다면 말 그대로 형식적 오류이고 내용에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비형식적 오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오류는 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형식이 잘못됐으면 형식적 오류, 내용이 잘못됐으면 비형식적 오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 오류란 말 그대로 논증의 형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 오류는 연역 논증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요. 형식적 오류는 귀납 논증이 아니고 연역 논증에서만 일어납니다. 어떤 연역 논증이 잘못된 형식, 즉 타당하지 못한 논증 형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형식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논증입니다. 연역 논증의 타당성은 그 형식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당한 논증은 모두 형식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연역 논증에서요. 어떤 논증의 잘못이 그 형식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용에서 비롯된다면 무조건 그 논증은 비형식적 오류를 범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에 잘못이 있건 참이 아닌 전제를 참이라고 간주하는 잘못에 함으로써 잘못을 범하건 비형식적 오류입니다. 논증을 구성할 때 누가 논증을 잘못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다 잘 만든다고 하겠죠. 근데 우리가 오류라고 부르는 잘못된 논증은 그 형식적인 것이든 비형식적인 것이든 무심결에 저지르는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범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이죠. 근데 의도적으로 한다는 건 더 문제인 거죠. 어떤 사람은 잘된 논증을 배우는 것만도 벅찬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잘된 논증을 배우는 것도 벅찬 일인데 굳이 잘못된 것까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증의 잘못이 형식적이든 비형식적이든 간에 잘못된 논증의 유형을 알아보는 것은 논증을 제대로 알고 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는 논증을 제대로 구성하기 위해서 잘못된 논증과 좋은 논증을 살펴보는 거고, 특별히 잘못된 논증을 배우는 것은 논증을 잘하기 위해서이지만 잘못된 논증을 배우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논증을 만들면서 무심결에 저지르는 실수를, 잘못을 피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된 논증을 배우는 이유나 잘못된 논증을 배우는 이유는 같습니다. 좋은 논증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님 말로 하자면 오류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오류를 저지르는 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근데 폭로하는 것은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말해주는 건요. 그 말이 사실이지만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사람들은 사실을 좋아하지 보기보다는 그 기분 나쁘지 않게 더 중요합니다. 나쁘지 않게 한 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잘못 내지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타인이 잘못을 범하는 것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오류를 배우는 이유는 내가 무심결에 저지르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남이 무심결에 실수를 범하는 것을 이게 폭로할 경우에 아리스토텔레스 말씀처럼 소피스트 논박에서 폭로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동양으로 말하자면 군자 외에는 대부분의 소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소인이기 때문에 저의 잘못을 말씀하시면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도 소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당한 논증들의 특정 유형을 묶어서 오류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고, 특별히 오류란 적어도 외형적으로 논증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일견 타당해 보이면서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부당한 것으로 드러난 논증의 형태를 오류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오류란 적어도 외형적으로 논증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일견 타당해 보이면서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부당한 것으로 드러나는 논증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면 내 생각이 오류를 범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잘 판단이 되지 않는 겁니다. 되뇌이는 거죠. 다시 만일 어떤 논증이 최소한의 외형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예 오류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상한 소리인 거죠. 논리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방법은 거의 무제한적입니다. 제한이 없어요. 실수를 범하는 게요. 따라서 오류에 관한 논의는 논리학의 정규 과정의 탐구의 과제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쉽게 빠져들 수 있는 비논리적인
논증의 대표적인 유형들을 살펴봄으로써 무엇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논증인가를 익히는 교훈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 사고 과정에서 흔히 오류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류들의 유형을 익히고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이 오류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타인의 논증에서 오류를 식별함으로써 그 논증의 정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반복드리면 오류는 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로 나누어집니다. 형식적 오류는 논리적 규칙을 위반하는 형태의 오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오류는 명확한 규칙을 적용하여 식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형식적 오류는 그 성격상 근원적으로 논리적 규칙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논리적 규칙에 의해 식별해낼 수 있는 유형의 오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형식적 오류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어의 본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가 단순히 정보 전달 기능만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나 태도를 유발하는 심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오류가 비논리적이면서도 때로는 다소의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논리적 설득력이 아니라 감정적 또는 심리적 설득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류의 유형을 구별하는 데는 일관된 원칙이나 제한이 있을 수 없지만 아주 흔히 발생하는 오류의 유형에 대해 편의상 대체적으로 구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형식적 오류 중 가장 흔한 유형의 것들을 그 성격을 따라 크게 형식 적합성의 오류 그리고 애매성의 오류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요. 다시 한번요. 적합성의 오류와 애매성의 오류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적합성의 오류는 전제들이나 결론의 내용이 다루고 있는 주제로부터 벗어남으로써 타당한 논증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들입니다. 애매성의 오류는 사용하는 전제들이나 결론이 언어적인 애매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가 엄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구분이 매우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중첩되기도 하고요. 한 학자에 따르면 오류가 아주 옛날에는 112종류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류의 이름이 112개나 되는 거죠. 지금은 이 학자님이 밝혀내고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 오류를 분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류의 이름을 식별하는 문제, 오류의 개수가 몇 개냐 이름을 식별하는 문제보다도 어떤 사고의 유형이 무엇 때문에 오류로 간주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서 어떤 것이 오류인지를 밝힐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적합성의 오류를 한 22개 개 그리고 애매성의 오류를 또 한 10 정도 그리고 한 30개 정도 약 30개 정도의 오류를 살펴보려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게 적합성의 오류와 애매성의 오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